반갑습니다. 저는 폴리사업단 본점에 있는 방성준 팀장이고요. 일단은 이 자리에 제가 사실 저도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사실 이렇게 단장님이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무슨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어떤 경험에 대한 공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보험을 시작한 지 얼마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상품에 대해서 찾아봐요. 이렇게 막 약관도 물론 다들 이렇게 해보시겠지만 정말 몰라서 이제 뒤져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모르는데, 그 짧은 경험이지만 이 보닥에 오기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게 사실 DB라는 건 아예 다뤄본 적도 없고요. 그냥 온리 지인 영업이었어요. 전화해보고 지인들한테, 그간 10년 동안 연락 안 해본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인 영업을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사실 할만했어요. 그냥 제가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했더니 나 보험 필요해 고 가입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계 매니저님이, 그 설계 매니저 같은 분들이 이제 해주는 대로 그냥 팔았어요. 사실 뭐 얼마 나오면 그냥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대체로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 좋은 거 같아, 좋은 거야, 팔았는데, 그렇게 한 3개월 차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지인풀이 이제 끝나더라고요. 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진짜 근근히 조금씩 영업 이렇게 계약하고 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은 게로 이제 지인분 통해서 이제 단장님을 소개받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DB라는 걸 처음 접해보고 이제 진짜 영업을 좀 하게 된 거죠. 지인들의 어떤 도움 같은 계약이 아니라 진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단장님도 그렇게 면접 볼 때 말씀하셨고, 3달은 내가 빵원을 가져가도 좋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서 DB라는 것을 다뤄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왔고, 실제로 3달 정도는 제가 진짜 작은 계약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수료도 거의 못 받고 했는데, 못 받은 거죠. 사실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사실 그동안 제가 근데 논 건 아니에요. 단장님, 늦게까지 남아가 단장님께 여쭤보고 어떤 프로세스적인 거를 외우려고 했고 터득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처럼 DB가 왔을 때 그런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컨셉을 짜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3달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옆자리에 계신 한 팀장님이 계세요. 한현준 팀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호통치듯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 되겠냐. 그래서 그때 들으셨겠지만 진치수에 대한 거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는 저도 그거를 지금 공감하고 그게 되게 기준이 되는 건데, 설계사가 영업을 나가서 대면을 나가든 전화를 하든 내 기준이 없으면 그게 티나는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도 티나고 대면을 해서 티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잡게 된 게 그 사건이었는데, 한현주 팀장님의 그 호통 교육이었는데, 그 진치수가 사실 그때 들었다시피 뭐 납부 기준과 어떤 세만기 뭐 이런 기준을 잡고 어떤 담보들을 갖고 갈 것인지, 내 설계사로서 내가 보험 설계라는 기준을 잡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구조라는 그런 어떤 그 고객의 니즈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이제 제가 그 이후 첫 통화를 했거든요. 그거 얘기를 듣고 연습을 했어요. 백지에다가 계속
혼잣말 중얼거리면서 고객님 이거 20년 뭐 30세 이러면서 혼잣말로 연습을 하고 통화를 딱 했는데 이건 사실 대면 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저는 이거 전화에 한번 해볼까 하고 전화를 하는데 마침 이공님이 우체국에다 갱신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보험을 젊으신데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사실 전화로 혼자 종이에 쓰면서 설명을 했어요. 앞에 계신 듯이 고객님 지금 우체국에 보험이 가입돼 있으신데 자 고객님 젊으신 나이에 보험이 갱신돼 가지고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보험은 딱 이게 준비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 몇 세, 몇 년 만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통화를 계속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시고 이제 그 고객님 것만 봤는데 통화 길어질수록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애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정보를 받았는데 써내려가다 보니까 아기가 넷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넷이 다 우체국에 가입돼 있고 넷 다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해서 사실 갱신형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저는 니즈를 심어준 것도 있고 조금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끌어올린 것도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계약이 쉽게 그냥 일사천리로 된 게 아니에요. 부산에 살던 고객님인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하고 다 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꼭 결정해서 그 다들 아시다시피 뭐 A안, B안 이렇게 하듯이 두 개를 제안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를게요 했는데 2주간 연락이 없으세요. 부산에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진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나가리인 것 같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포기하진 않고 제가 계속 터치는 했어요.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부담스러워지 않을 정도의 어떤 날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일 후에 뭐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통화를 했더니 고객님이 보험에 대한 제가 설계한 거에 대한 그 꼬투리 잡는 느낌으로 이제 저 이거는 뭐 사망보험금이 안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하니 사실 그 계약은 이제 3주 정도가 지나고서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걸 시작으로 이제 계약이 점점 어떻게 보면 물꼬 트듯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대면에 나가기까지도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면을 한 게 그 부산 계약인 거예요. 계약을 한 게. 물론 큰 계약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 대면에 나가기까지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차피 전화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전화해가지고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안 만나도 되지 않을까? 멀면 내가 굳이 가야 될까? 근데 옆에서 보면 이제 이상호 팀장님도 제주도를 막 계약하러 다녀오시고 뭐 이러는 걸 보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어쨌든 많은 수술을 갖고 가고 싶고 솔직히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근데 그 대면하기까지도 말 꺼내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단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그냥 정보 받기도 전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면도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만나가 정보 얻고 해가지고 2차로 미팅 다시 가서 계약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막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통화로 제가 정보도 안 받고 고객님이 이제 니즈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고객님 어디 사세요? 어디 거주하세요? 서울이시래. 만납시다.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 만남이 불발됐고 그 한마디를 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만나자는 얘기가 쉽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고객님께 이제 정보 묻는 것도 그렇고 어떤 대면하자는 말도 그렇고 입 밖에 나오기 전에는 제가 계속 속에만 두고 이거를 말하면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할까? 아, 뭐 까이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 하고 나면은 까인 것도 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경험해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일단 하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그래서 꾸준히 좀 계약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도 그거고,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막연히 잘해서 어떤 공부를 많이 더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어떤 훈련이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일부분,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크게는 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DB가 나에게도 하나 배정이 됐고, 내가 그거를 그 일부분으로 잘 풀어갔다.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사실 그 일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저는 그런 풀기 쉬운 DB도 준비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 항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운은 준비된 자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제가 한번 요즘에 머리가 아팠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출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좀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출근 못하고 이랬었는데, 가족 일정이. 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했을 때와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노트북을 들고 가서 내가 집에서 그냥 틀어가지고 DB에 전화하고서 그냥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화할 때 마음가짐과 그때 어떤 일할 때 저의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 사무실에서와 이제 집에서는 좀 달랐어요.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더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 하고, 뭐 통화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고객의 어떤 그 궁금점을 이렇게 유발하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통화하고 조금 뭐 궁금한 점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긴 게 꽤 됐어요. 또한 그 녹음하면 그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꽤 있었어가지고, 아, 이게 출근해가지고 통화를 해서 DB를 소화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좀 깨닫고,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출근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뭐 힘들겠지만 계속 좀 이 DB에 대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좀 잘 반영을 해서 좀 DB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한테는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일단 뭐 저희 경험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하세요. 뭐 궁금한 거. 초발 도입부 이렇게 고객이랑 질문도 해서 이렇게 응대하고 이런 거. 아, 제가 일단은 고객님 정보랑 이런 거를 받기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초반 도입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첫 콜의 목적이 계약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이 나에게 자기 보험에 대한 거를 말하게 하는 게 첫 콜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려면 사실 정보도 이제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첫 콜이 사실 처음에는 무슨 공격하듯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보자마자 뭐가 갱신형, 암진단비가 다 갱신형이네. 그럼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설명하고 바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제 암진단비 갱신형인데 알고 계세요? 그럼 이거 보험료 오르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떤 분들에게 먹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한테 먹히지 않았고, 다른 팀장님들이 이제 앉아서 통화하시는 걸 잘 들어보니까 요즘 이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제 고객님께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지, 혹시 이거 어플 확인하고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게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차근히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잘 가입되어 있으시 맞으시죠?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코를 그런 공격을 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정중하게 했거든요. 거의 막 그 자세도 이렇게 해서 전화도 받들어 매고 고객님 네네 암 진단도 갱신인 거 아세요? 그 문제 되신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좀 코를 했던 것도 있고 되게 좀 마치 그 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계약단의 사람의 어떤 밑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아닌가? 일부는 맞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단장님이 그 제 코를 들으시더니 팀장님 너무 그런 느낌이다. 조금 너무 정중한 게 지나치다. 좋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부터는 목소리도 좀 바꿔보고 하이톤으로 막 고객님 안녕하세요. 보다에서 담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고객님 안녕하세요. 보다에서 전화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투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게 저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뭐 도입부를 어떻게 구성해서 나갈까 이것보다 어떤 제 태도와 그 말투, 목소리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고 그때부터는 조금 마인드를 다른 팀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너의 보험을 구원해줄 구세주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고 네 보험은 이게 문제야. 라는 투로 조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도 조금 받기 시작했고 제가 이게 꿀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안심 문자에 정보 받을 때 전화번호 얻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전화번호를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이상한데요? 보이스피싱 아니야? 끊어버리고 뭐 링크도 그렇고요. 그러면 주민번호도 당연히 못 받겠죠. 제가 전화번호로 이게 저는 거의 다 KB 고객 등록으로 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거 조금 좀 이상한 건데 제가 끊고 링크 보내드린다고 하면 꼭 전화번호도 안 물어봐요. 그냥 끊어버리고 근데 고객님 문자를 보내요. 안심번호에 문자 가잖아요. SKT 쓰세요? 아니면 뭐 통신사 쓰세요? 하면 답장이 와요. 저 KT요.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 맞다. 고객님 애플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은 링크 안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답장으로 갤럭시 써요. 거기로 보내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진짜 좀 고객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꿀팁 하나. 네. 통신사 뭐 쓰세요? 하면은 답장이 문자로 와요? 네네. 문자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0507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전화 끊었어요. 통신사를 물어보나?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하고서 고객님 그 번호로 제가 KB 고객 등록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명함을 이렇게 하나 보내면서 같이 밑에다가 근데 고객님 혹시 통신사 어디 쓰세요? 이러면 이제 번호를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어떻게 전화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 과정을 없앤 거지. 그냥 저도 저런 대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요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괜찮은 거. 제가 그 경험이 거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보 얻는 데서. 제가 어떻게 믿고 뭐 주민번호 드려요? 링크 저는 그거 이메일로 열면 안 돼요? PC로 열면 안 돼요? 안 열리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네,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꿀팁이 있었습니다. 통신사 알려달라고 하면 KT로 하면 그리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링크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링크 보내요. 그 링크 보내고 보내드렸습니다 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카톡으로 이제 스마트 등록 됐습니다 이렇게 날라오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문자로 받으니까 문자로 그냥 네네. 보내주는 그리고 조금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저는 닥달을 원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고객한테도 그렇고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닥달을 안 해요.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그 기다려보면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부족한 부분이지만 일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못하고 왔을 때 그 부산에서도 하나라도 실손이라도 걸었어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2주 동안. 한 명이라도 했어야 되나? 자녀 걸 고민한다는데 그럼 부모님 거라도 걸어놨어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단장님께도 헬프를 제가 요청했었고 그 자리에서 막 잠시만요, 제가 그 회사 전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헬프 이러는데 어떡하죠? 단장님도 이제 더 말씀하지 마시고 나와라. 그래서 저도 이제 미팅 끝나고 나왔었는데 그 3주 동안 제가 닥달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계약을. 다른 계약들도 똑같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 다음 날, 그날 가가지고 계약한 경우보다 저는 그 다음 주 계약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빨리 하자고 이 부추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팀장님들도 이제 계약에 대해서 조금 잘 하시겠지만 여유를 좀 갖고 좀 기다리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계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나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강 팀장님 큰 박수로 한번. 질문 하나만 더. 보통 전화 몇 시쯤에 많이 시도하세요? 저는 진짜 여러 시간대를 나눠 해봤거든요.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뭐 10시에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점심 먹고 직후 아니면 점심 먹을 때쯤 뭐 4시, 6시 다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물론 사무직 분들은 그 터무니없이 그냥 일할 때 전화하면 당연히 그 전화가 안 돼요. 뭐 5시 반 뭐 이쯤 전화 드리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이제 좀 들어갈 때쯤 한 12시 40분 이쯤 전화하면은 받으시고 이제 통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조금 대중이 없이 좀 연결이 됐어요. 현장직 하시는 분들, 뭐 주부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그런 시간대가 중요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직 분들만 이제 모아서 좀 콜을 4시 반 이후 좀 충분히 5시 이후에 이때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아니요, 그렇다고 이제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는 좀 안 해요. 그 6시 토요일 날 이제 콜 들어오면은 하시잖아요. 주말에 6시면은 저는 항상 저녁 시간이었어요. 고객님들이.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잘못하긴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피해 가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른 오후 뭐 2시, 3시쯤 하시면 통화는 다 되시고 그리고 주말 DB가 오히려 저는 되게 황금 같은 찬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통화를 했을 때 오히려 길게 되신 분들이 꽤 됐어요. 주말에 왜 전화했냐가 아니라 주말이니까 통화가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DB가 많을수록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니까 주말 DB도 사실 꾸준히 잘 받으셔서 부담되더라도 콜에 대한 좀 두려움을 없애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